불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 힘을 합쳐 초강력 행태의 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남, 부산, 울산의 이른바 불경 메가시티를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매우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역시 작년 10월 41%에서 올해 7월 56%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 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련 회의만 18차례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불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출범하여 현재 부산에 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실은 울산에 두는 등 발빠르게 관련 정책을 현실화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경수 전 지사의 3년간의 준비가 이제 정책적 실현 단계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사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정책의 마무리 정겜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정책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지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본 정책이 중단 내지 보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책의 출발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고 나서 최초로 경남, 부산, 울산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여기에 따라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연결성을 고리로 불경 메가시티가 처음 구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적자이자 실세로 불리던 김 전 지사는 경남에 국한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불경 전체로 키우는 이점을 신공항과 물 문제 등 수많은 수건 사업의 해결이 경남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산은 수건 사업 해결의 실리를 명색이 광역시지만 사실상 초빈이 광역자치단체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울산은 세력 확대의 실리를 각각 생각하면서 이른바 동상이몽적 행태를 보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서부 경남 등에서 불경 메가시티에 소외되었다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3년 내내 줄기차게 주장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정책의 속도에만 집중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경남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위했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본 사업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각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정 경제적 관점에서 전 도민의 합의 아래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책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으니 당연히 지난 3년 동안 이상한 회비가 계속됩니다. 그것의 단면이 바로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어떤 사업을 동업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각자 출자 지분을 명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권한과 책임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불경 메가시티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경남의 절대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지만 처음 우리 도의 입장은 밀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덕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밀양에 대해 그 어떠한 도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냉큼 부산의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부산 식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민동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합천, 창녕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부산의 초고속으로 관련 협약에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산 수건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남이 희생한 대가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말고는 도민들이 부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남이 이상하리만치 부산에 저자세로 끌려다니다 보니 부산시 공무원들이 산청에 댐을 건설한다고 몰래 와서 지역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까지 분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중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방대학 핵심 플랫폼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경남보다 월등하게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부산이 이 사업에 불참해서 사업의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은 이에 대해 부산의 항의다운 항의 한번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의 추진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순수하게 도민의 복리정진의 입장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순수하게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산, 울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동남권 연합 강력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김 전 지사의 공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끌고 간 선정도 사라진 마당에 이를 강행한다는 것 역시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제한 나머지 신구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본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비수도권은 소외되며 지역 소멸 등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시도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나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권, 대구, 경북권 등에서도 이러한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플랫폼을 부울경에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울경은 이러한 초강력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창원, 김해, 양산, 울산을 잇는 순환철도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에 부산, 양산, 울산의 광역철도는 국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1조 631억 원의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 선박 개발 실정 사업 등 신규 초강력 협력 사업에 2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초강력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울경이 선도 사례로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경남은 부산, 울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초기 단계로 부울경 협력 분야와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 협력 가버넌스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지난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개소하였고 교통, 산업, 인재 양성 등 분야별 대표 사업 발굴과 추진체계 마련 등 규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동사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 등 경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규약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의사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규약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고 우리 도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제형 보험 계획에 대한 도 지원과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제형은 조선 수군의 총사령부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지금의 한산도 제성당에 처음 설치한 이래 1604년 제6대 이경중 통제사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서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폐영될 때까지 302년 동안 남해안의 군사,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당당히 수행한 유서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특히나 통역이라는 지명은 통제형의 줄임말에서 나왔으니 통제형이 곧 통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통제형의 최고 관리인 통제사는 종이품 고급 무반으로 서울에서 파견되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에 12공방을 설치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였고 그것이 나중에 민간으로 나와 통영갓, 통영소반, 통영대발과 같은 고품격 명품 통영공예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통제형 내에서 행해지던 많은 문화가 민간에 전래되어 음식, 어복, 제례 등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어 현재 통영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형이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이다 보니 남해안 각 포구에 설치된 각 진들과의 교류도 많아 현재 그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전남 강양의 섬진진으로부터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창원 등 경남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등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거북선 복원이나 체험관, 광장, 기념탑, 바닷길 등 편의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방식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외면받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통제형과 이순신이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내용으로 해서 통제형 보훈과 함께 경남 전역의 이순신 유적을 한테 묶는 경남만이 갖는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먼저 통제형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2010년부터 내년까지 이른바 통제형 거리 조성 사업으로 약 14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해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통제형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2공방 판매 전시장, 역사 홍보관 등 각종 현대적 건물을 만들고 인도를 조성하는 등 통제형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일 뿐 본래의 통제의 전체 모습을 복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통영을 비롯한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 국방부 등과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통제형 본령의 성각, 즉 통영성까지 복원해서 통제형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통제형 복원과 경남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 개발과 기초조사 및 연구 그리고 각종 기록과 유물 등을 전시할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을 건립해서 통제형 복원의 내실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즉 통제영의 본령이 맨 처음 설치되었던 한산도에 도립 이순감 박물관 본관을 설치하고 노량해전의 남해, 옥포해전의 거제, 당항포해전의 고성 등과 연계하여 장군의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해당 시군의 본관 형태로 건립한다면 경남만이 갖는 수준 높은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로 이순신 브랜드가 곧 경남을 상징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인식되어 획기적인 경남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도립미술관은 있지만 도립박물관이 없어 2020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인구 비례의 박물관, 미술관 확대의 정책적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도립박물관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남, 강원도 등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립박물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충남과 강원도 모두 도청 소유지가 아닌 공주와 화천에 백제시대와 DMZ를 주체로 한 도립박물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 소재지에 전편일률적으로 설립되는 도립박물관보다는 통제형이 있는 통영에 도립 이순신 박물관 본관을 건립하고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등 경남 전역에 연계한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시군의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 및 통제형 복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제형과 이순신이라는 매력적인 역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의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를 말씀하시면서 통제형 복원과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제형 복원입니다. 통영 삼도 수군 통제형은 충청, 전라, 경상도에 삼도 수군을 통할하는 통제사가 있었던 본진으로서 1998년 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병가만 남아 있었으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5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통제형 복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운주당 등 주요 관하 30유동을 복원하고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내년까지 137억 원을 투입하여 통제형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공방 전시 판매장, 병영체험관, 역사 홍보관 신축, 통제형 거리 조성, 남문 디지털 복원 등이 완료되었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제형 일대 역사와 문화의 복원, 그를 통한 경남도와 통영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통제형 복원을 위해서는 통영성의 복원, 그리고 분명루와 영리청, 금율당과 별기 대청의 복원, 간창골 지역 발굴 등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타당성 확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정 확보 노력도 필요합니다. 통영시와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통제형의 온전한 복원, 그리고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남 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해전들이 경남의 바다에서 있었고 그 승리들로 인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경남의 것으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한민 감독이 연출한 영화 명랑의 성공으로 전라남도 해남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한산용의 출연은 이미 영화 제작을 완료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노량 죽음의 바다는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에 있어 잇따라 개봉된다면 이순신 장군을 우리 경남의 브랜드로 각인시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도립 이순신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 박물관 중에서 이순신과 관련된 유물, 영정이나 무기류, 각종 문헌 등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임진왜란 전문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통영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박물관에 소장된 이순신 관련 유물은 거의 복제품으로서 새로이 도립박물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박물관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물 확보가 어려워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립박물관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박물관 전시 주제와의 유사 정복 여부, 유물 확보 및 수집 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 프로젝트의 중단 이후 산발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 관련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와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용역과 사업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 정책의 방향이 과거 유물의 전시 관람 형태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전시 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산대첩고 건설에 따른 경남도의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통영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이른바 한산대첩고 건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한산도, 거제시를 잇는 교량과 접속도로 등 총 6,35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3.8km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섬과 섬을 잇는 한산대첩교 건설은 단순히 해상 교량의 연결 사업을 넘어 그야말로 환남해안권 섬벨트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관광 입지와 수준 품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초대행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특히나 2028년 개통 예정인 남부 내륙고속철도까지 완성된다면 수도권 관광객의 비약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지금부터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국토개발 사업들이 요란하게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이나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차일피일 연기되어 완공되지 못한 예들을 볼 때 이러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한산대첩교와 관련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한 앞으로의 세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활용하기 위해 창원, 거제, 통영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거점 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국도 5선 기점을 거제 연초에서 통영 도남까지 41.4km 연장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5선 기점을 연장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본 노선이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통영과 거제를 잇는 해성, 교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6,4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 없이 건설을 할 수 있는 교부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했겠습니다. 우리 도의 남해안 해안관광벨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산대첩교 건설 등 통영 거제 간 도로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우리 도뿐만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정치권 등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